제주 해녀의 삶과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우리나라의 19번째 무형문화유산인데요. 무형문화유산 등재는 각 지역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창조해온 독창적인 삶의 방식을 인류 공통의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제주 해녀의 삶과 문화의 어떤 면이 인류 문화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걸까요? 뉴스토리에서 알아봤습니다. 제주시 한리읍 옹포리. 가깝게는 비양도와 전남 완도, 보길도로 향하는 길목포구입니다. 이곳엔 늙어버린 자식들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기록되지 못한 어머니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애기 있는 사람들은 애기도 데려서 갔답니다. 옹포리 어머니들은 배를 타고 먼 바다까지 나가 물질을 하는 뱃물질에 능했습니다. 젖먹이 자식을 배에 실은 채 물질을 했고 아이가 큰 뒤에는 봄날 육지로 돈 벌러 떠났다가 추석 차례상 차릴 때쯤 돌아오곤 했습니다. 물에서 나오면 얼굴이 새까맣게 이렇게 추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우리들 위해서 그 어머니들은 그렇게 노력을 했다. 많이 도움이 됐죠. 그러니까 그걸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아유, 자식들은 다 고등학교라도 갔을 때문에. 제주도 해녀들이 섬을 떠나 원정 물질을 시작한 건 1930년대부터입니다. 지독했던 가난과 일제의 수탈. 해녀들은 옹포리에서 바람과 노예만 의지한 채 바람배, 풍선을 저어 무트로 떠났습니다. 담배를 여기가 이 부에가 많았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을 젓고 돛 달고 이렇게 바람 따라 물 따라 그 당시에는 갔다고도 보죠. 산에 가네 육지에 가네 고향산 전에 구중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은 해녀들이 줄잡아 4,000명.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서해안 충남 태안군 모항포구. 이곳에는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부터 정착한 제주 해녀들이 있습니다. 예, 악수나 좀 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오시느라고 욕받습니다. 제주에서 오신 분들은 제주도에서 온 해녀 원래 한 50명 돼요. 전체가요? 예. 여기 모항에만? 예. 정흥영 선장의 순환호는 늙은 해녀배로 통합니다. 모항 해녀는 모두 50여 명, 대개 60, 70대가 이 배를 탑니다. 어머니 한 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친정이 제주도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충청도 분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 여기 와서 제 이 고향이요. 뼈 묻었는데 뭐. 오늘 배에 탄 해녀 9명 중 7명이 제주도 출신입니다. 육지 여기 나오면 목돈을 만들어 갖고 예. 갖고 가면은 이제 부모들 뭐 땅도 사고 딸 제주도는 딸 많은 집이 부자 돼요. 딸들 돈 벌어다가 주니까 그 재미로 온 거지. 여기선 50대가 막내입니다. 나이든 할망 해녀를 공경하는 풍습은 제주도 해녀 문화와 똑같습니다. 어른한테 잘해야 복 받아. 찬물도 줘. 찬물. 예, 찬물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도 조금 어른을 잘 아이고, 모셔야 우리 마담들 고마워. 에이, 제주야 잘 있거라 솜색시야. 나이와 실력에 따른 엄격한 서열, 서로를 배려하는 나눔의 공동체. 고향을 떠났지만 제주 해녀의 문화는 그대로입니다. 한국전쟁 때부터 모항에 뿌리 내렸다는 제주 해녀들의 70여 년 정착기는 서해안식 물질에도 녹아 있습니다. 치약 묻힌 쑥으로 물안경을 닦아내고 물속 깊이 가라앉기 위해 납덩어리를 차는 모습은 제주도와 비슷하지만 충청도식으로 바뀐 것도 있습니다. 여기선 좀 다르게 말하는 거죠?
덴박. 뱀박. 여기 덴박. 제주는 태화. 이 망사리는 제주로 그 망아리. 망아리라고 하고. 말은 약간씩 이제 조금 충청도식으로 좀 변하는군요. 좀 틀려. 예. 조금 말이 어긴이 좀 틀려. 예. 덴박 태화. 예. 그렇지? 덴박 태화. 예. 그저 적당한 곳에 입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항 해녀들은 각자 물질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고향 제주처럼 해녀들은 모항의 바다를 나눕니다. 실력 좋은 젊은 해녀들은 나이 많은 해녀 옆에서는 일하지 않는 식입니다. 그물 주머니인 망사리 대신 요즘은 셔츠를 덧입고 물에 들어갑니다. 수확량이 망사리에 담을 만큼 많지 않을 땐 이게 더 편하다고 합니다. 시야가 한 3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엄청 힘들죠. 그 숨빗소리 숨을 한 서너 번 쉬시고 딱 들어갈 때 인상 확 쓰시다가 딱 이게 뭐 전복은 해상 갖고 올 때 딱 그때는 기분이 살짝 좋아지죠. 근데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차디찬 겨울바다에서 몸이 무거울 대로 무거워진 해녀의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야, 뜨거워! 아이고. 아, 이게 버텨서 못 살아, 버텨서. 세상에. 한번 봐봐야지. 전복 해삼이 이 정도면 15kg. 섬이나 육지나 삶의 무게는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고, 좀 흘러달라고! 아이고, 좀 도와줘. 뒤에 것도. 어떻게? 아이고, 전복과 해삼이 쏟아집니다. 차가운 겨울바다의 귀한 돈벌입니다. 주먹만 하네요, 이게. 예? 잘한 건 주먹만 해요. 수확량이 적은 계절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만큼 캐 올렸으니 겨울바다가 주는 선물입니다. 물질 마친 김계자 할머니를 따라가 봤습니다. 할머니는 59년 전 제주도를 떠났습니다. 17살에 집안 살림을 도우려고 떠난 원정물질이었습니다. 원정물질을 왔다가 육지남자와 결혼했지만 생계는 여전히 할머니 몫이었습니다. 야속할 때가 많았겠네요. 많았죠, 야속할 때. 술만 드시고 예, 울기도 싫다고 그랬어요. 새벽부터 그렇게 물질 나가고 하는데 잠질 않으시면 힘들게 사니까. 자식들이 착하게 커져서 그래서 자식 바라고 살았지 아저씨 바라고는 안 살았어요. 평생을 바다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숨을 참고 버텨낸 제주 해녀의 강인한 삶이 전해집니다. 뭐 넝도 안 주고 들어가서 그 숨 참고 한동안 따와서 손비 쏘려고 또 들어가고 하는 걸 누가 이거를 만들었느냐는 거지. 누가 옛날엔 이렇게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안 할 텐데. 강원도 고성군 대진항. 북한과 맞닿은 동해안 최북단의 작은 포구입니다. 그 백령도도 뭐 거긴 뭐 그렇다지만 여기도 같이 와요. 여기도 더. 가끔씩 그러면은 무슨 북한 무슨 그런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 배는 북한 배는 뭐 안 보여요? 아 배들도 나와요. 나올 때는. 이곳에도 해녀들이 한때 1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강원도는 원래 해녀가 없었습니다. 물질하는 법을 전수해준 이들이 바로 육지로 원정 물질온 제주 해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작업을 할 줄 몰랐지. 근데 제주도 해녀들이 와가지고 하는 바람에 배워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분들은 다 늙어서 돌아가시고. 그런데도 강원도 해녀들의 모습은 놀랍게도 제주 해녀들의 옛 방식을 닮아 있습니다. 발동선이 풍선을 대신하긴 했지만 배 위에서 끼니를 때우고 몸을 녹이는 모습은 영락없는 제주 해녀들의 뱃물질입니다. 제주도 해녀들은 와서 벌어도 다 돈 모아가지고 제주도로 보내지. 여기서 쌀밥도 안 해먹어서.
보리쌀 거기서 줘 보리쌀 이런 거 붙여가지고 오면 그런 것만 해서 반찬도 안 해서. 동트기 전 겨울 바다는 을씨년스럽습니다. 뱃머리를 돌려 다시 북쪽으로 1시간 남짓 최북단 저도장입니다. 해마다 4월부터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반드시 해경경비정의 호위를 받아야 합니다. 인적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다 보니 저도어장은 물 반 고기 반, 말 그대로 황금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정 저도어장에도 바위가 하얗게 변하는 갯녹음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많던 전복 문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처음 만난 고기도 기대했던 문어가 아니라 배를 불룩 내민 도치 한 마리입니다. 물속은 온통 도루묵대로 가득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해녀들이 손으로 잡을 정도입니다. 어머니 이거 도루묵 손으로 잡으신 거예요? 예. 손으로도 이렇게 도루묵을 잡아요? 아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게 두 번 떴는데. 됐지? 자자자자 나 이거 잡았어.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이거 돌삭개비. 이거 매운탕 끓이. 이것도 손으로 지금 잡으신 거예요? 예. 제법 큰 문어도 잡혔습니다. 하지만 돈 되는 문어 전복은 갈수록 구경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남이 보기에는 참 누가 더 작업을 하면 저 여자 참 억척이다 이렇게 하는데 날 새자마자 달아이고 나오는 게 목적이 벌어먹으려고 누구만 따면 억척스럽죠. 제주 해녀들이 남긴 건 단지 물질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억척스럽게만 보였던, 누군가에겐 거칠게만 보였던 제주 해녀들의 삶을 남겼습니다. 여기 오니까는 굶는 게 밥 먹는 날보다 많아. 너무너무 어려워서. 예. 그냥 한 10분 들어갔다 와서는 모닥불 해놓고 쪼이고. 물이 뭐 손톱이 다 얼어서 빠지는데 조금 있으면 봄에. 지금은 안 추워. 이제 눈 와서 눈물 내려오죠. 이때는 진짜 죽지 못해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밥 벌어오면 먹고 살고 애들 학교 가르치고 비단지고 살으니까. 원정 물질 나간 해녀를 제주도에서는 출가 해녀라고 부릅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지금까지 대략 10,000명의 해녀들이 멀리 러시아까지 원정 물질을 떠났고 절반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보조 장비 없이 숨의 길이만큼 물질하는 해녀도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밖에 없지만 특히 출가 해녀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노동 형태입니다. 어떤 대가를 요구받지 않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해녀들이 노동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골고루 나누어 먹는다. 제주 사회에 뭐 전기 가설한다든지 마을 포장을 할 때 해녀들이 일정의 바다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물건을 파는 이런 그 호혜의 공동체가 이분들에게 있습니다. 서귀포시 사계리에 사는 천영자 씨도 출가 해녀였습니다. 주수도 가보고 오사카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지만은 이렇게 우리 바다만큼은 좋은 데가 없어요. 30대엔 자식 키우느라 일본 큐슈에서 물질을 했고 40대엔 남편 빚 갚느라 전라도 섬들을 떠돌았습니다. 외지인에 대한 편견, 여성차별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종종 삶을 힘들게 했지만 내내 가족을 떠올리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얼마나 했으면 이것이 힘들었으면 이 코로 나오는 더운 짐 이것이 고무가 다 녹아서. 중학교만 보내달라는 딸의 애원을 매몰차게 뿌리쳤던 어머니. 자신처럼 딸을 해녀로 만들었습니다. 바다는 늘 먹을 것을 내주었고
바다가 내주는 꼭 그만큼만 거두며 살아왔습니다. 제주도에는 산민이 돌아가면서 바다니까 바다에만 가면 미역도 캐내고 고동도 잡고 소라도 잡고 문어도 잡아다 배를 이어서 좀 하는 후배들도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이 바다가 묻혀버리잖아요. 물속에 보물을 캐올 수가 없으니까. 해녀분들도 공기통을 메고 가면 더 많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아세요. 그런데 왜 안 하느냐. 그분들은 바다를 바다밭이라고 해요. 늘 가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숨만큼만 있다 오자. 그러한 약속들은 사실은 어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내려온 굉장히 사실은 아름다운 약속인 거예요. 새야, 봄이 다 같이가 놀라. 31살의 청상이 돼 홀로 4남매를 키워낸 고창선 할머니는 몸이 불편합니다. 가족들의 만류에도 자꾸 물질을 나갑니다. 막 숨비스리 나가면 막 철렁철렁해져. 가구장만해요. 고요할 때는 막 뒷구장해요. 숨비스리가 막 아이요요미. 82살 되던 해 할머니는 바다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자신의 숨의 길이에 따라서 바다의 계급이 정해져요. 상군, 중군, 하군. 그러니까 내 숨의 길이에 맞는 바다에서 한평생 바다가 주는 것들을 모으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바다의 계급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지난달 말 제주도의 해녀문화는 유네스코가 정하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잠수 장비 없이 물질을 하는 특이한 행태도 그렇지만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를 보존하고 계승해 간다는 게 인류유산 지정의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주도 해녀는 현재 4,300여 명. 20대는 단 한 명도 없고 60세 이상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